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조직이 성장하다 보면 업무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작은 조직이 있을 때는 내 업무, 네 업무 구분 없이 이제 막 같이 했다면 조직이 이제 점점 커갑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성장해 가면 그때부터 다양한 부작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진 이 사장님이 대표가 이제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근데 업무 지시할 때 보면 이 업무는 A 부서 업무고 이 업무는 C, B 부서 업무로 구분돼서 업무 지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기획팀에다가 저 C 업무에 대해서 다음 이 C 업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원인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부서가 이거 교통정리하면 되는데 교통정리하지 않죠. 그래서 일 잘하는 부서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무팀에서 만약 인사팀에서 일 잘한다면 인사팀에 그 업무 넘기는 거예요. 사실 인사팀의 역할이 그 업무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 업무 받아서 인사팀에 있는 팀장은 예 알겠습니다. 사장 지시니까 거부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팀장이도 일하면 일하지 않죠. 팀원이 일하죠. 그럼 팀원도 업무 지시하면 그럼 팀원은 감정에서는 이걸 우리 부서 업무도 아닌데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불만이면 표출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양한 직군별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업무량이 이제 현업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 실제 팀장 입장에서는 자기 부서 성과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업무량을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추가할 건 추가했는데 버리지 않고 추가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인력이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LCI 부서에 요청합니다. 어떻게? 인력 충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인력 충원을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전사 관점에 인건비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 인건비를 넘으면 원가 상승 요인이 되니까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현업에서는 왜 HRC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모든 그 현업에 있는 팀장이 인력 충원 요청하면 다 해줄 거냐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한번 고민되는 게 뭐냐면 효율화 관점에서 진짜 적정 인원은 산정해야 됩니다. 업무량을 조사해야 돼. 조사해서 많은 부서에서 인력을 뽑아서 좀 부족한 부서에다 넘기고 또 부족한 부서에는 인력 충원 받고 또 업무가 만약에 중복되면 유사 업무가 다양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 그럼 이걸 하나에 통합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업무 효율화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기획팀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팀의 면파가 높지 않다 보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해드리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인사에서 발주하는 효율화 관점의 적정인원 산정 수행 방식을 이제 제가 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이 방식은 실제 막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은 항상 발생되는 업무량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업무량이 조사해 보면 기본적으로 현업 팀장들은 자기 인력이 항상 업무량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그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실제 업무는 인력 투입한 인원은 적당한데 사원이 할 일을 차장급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원은 실제 그 업무 했다면 일이 맞는데 그런데 실제 차장이 했으면 당연히 일이 아니고 0.5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허수값이 많아요. 실제 그 업무량 조사해 보면 현업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이제 검증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데이터 해가지고 수치화도 다 만들어서 가져오죠. 가져온 다음에 전문 컨설턴트가 조사해 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왜 굳이 이거 2명이 해야 됩니까? 1명 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항상 부서에서 막 조금 뻥튀기 하는 거죠. 우리 부서는 항상 업무량이 많아서 인력 부족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업무 조사해 보니까 이 전사 차원 관점 조사해 보니까 이 업무는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업무를. 이런 조정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업무량에 대한 효율화 관점에 대한 그 적정인 산정 수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효율화 관점에서 이제 적정인 산정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단위 조직표, 정확하게 부서별로 업무량을 조사해야 돼요. 업무량을 조사. 이 조사의 목적은 정량화 시켜야 됩니다.
업무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이걸 저울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부서는 업무량이 얼마다, B 부서는 업무량이 얼마다 명확하게 수치해야 된다. 단위는 시간입니다. 시간. 실제 투입한 시간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조사해서 전체 몇 시간을 투입하냐. 실제 업무량은 이제 이걸 주요 업무별로 이제 세부 업무까지 다 조사하는 거죠. 조사해서 실제 투입 시간, 그러니까 비중 다 조사하는 거예요. 빈도까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부 회의는 하루 2시간이고 준비 기간은 5시간이고 실제 진행은 2시간이면서 빈도는 매주 발생한다. 빈도는 분기 발생한다. 또 연간 발생한다. 반기 발생. 이런 식으로 수치하듯이 이렇게. 이걸 기본적으로 조사 시트를 이제 컨설턴트가 이제 그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하세요 하면 현업 분들이 조사해 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뻥튀기 되겠습니다. 전부 다. 왜? 주 목적이 이제 이걸 업무량을 조사해서 우리 부서가 업무량이 많다고 입증이 돼야지만 이게 왜 A 부서에는 업무량이 적어 하면 왠지 모르는 뭔가 이 부서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진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뻥튀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조사합니다. 조사하면 이제 실제 업무량이 나오죠. 시간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리고 직급별도 다 나오는 거예요. 부서장, 차장, 과장, 대리, 상관 다 조사하는 겁니다. 해보면 이제 실제 업무량은 몇 시간인데 2020시간인데 직급 업무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원이 할 업무가 차장이 하는 업무 하는 회사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똑같이 1로 안 보는 거예요. 뭐 0.3, 0.5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실제 2020시간이면 직급 업무량은 1594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사해서 이 부서는 뭐 2명이 남는다, 아니면 뭐 0.5명이 부족하다, 뭐 1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딱 수치화를 시켜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인터뷰 계속 하는 거예요. 검증 하는 거예요. 이게 참가 방법한 거예요. 하나는 숨기고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업무량 조사는 굉장히 경력이 많은 컨설턴트가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업무에 대해서 바삭한 친구들이 조직성 해본 친구들이 이제 가서 투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다 찾아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자료가 다 달라고 합니다. 자료가 다 달라고 하고 결과치 보자. 그럼 보면 결과치 보면 딱 보면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그 보고서로 나오니까 보고서 보면 굳이 이걸 한 달 내내 할 수 없는 업무량은 뭐 이건 한 달이 아니고 뭐 0.5 한 2주만 할 것 같은 거면 그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객관화 시킨 거죠. 100% 신의 안 이상은 정확한 저울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검증해서 오차도 줄이는 목적이야. 그래서 업무량의 조사 시간대별 이거 시간 아니죠. 투입된 시간에 대한 그 업무량 조사 나옵니다. 이 데이터 나옵니다. 객관화 나온 다음에 두 번째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B 부서부터 막 그 전 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한 30명이면 30명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0명 부서에 가서 30개 부서 다 인터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럼 이건 이제 숫자된 거 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 업무량 감사위원이 보는 거예요. 특히 중복되는 것. 중복되는 업무가 어떤 거 있는지를 뭐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 중복되거나 이건 굳이 이거 해야 되냐. 왜냐하면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후공적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업무 한 사람 많거든요. 후공적에서 이거 쓸모없는 거 왜 굳이까지 하고 있냐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무 받는 그 다음 부서에서는 우리 이거 별로 그게 없어도 돼 이렇게 하는데 그 부서는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 업무를 과감하게 제거하면 안 되냐, 축소하면 안 되냐, 뭐 빈도 줄이면 안 되냐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제 업무에 대한 뭐 이관도 고민해보고 사업도 축소해보고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 두 번째 보면 이걸 이제 감소도 시키려면 자 지금부터 감소시키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현업 부서가 또 다시 이제 인터뷰합니다. 이 업무 이거 A 팀에다 다 넘기면 안 됩니까? B 팀에 넘기면 안 됩니까? 이렇게 협상하는 거야. 협상해서 안 된다 막 하죠. 그런데 이제 제3자 우리는 저희가 컨설턴트 제3자 입장에서 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항목별로
대항맥이 아니고 대중소 아니고 저 밑바닥 세포 단위 업무, 그 세포 단위 업무들 가지고 업무량 감소율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 이걸 각 현업에 협의합니다. 당신이 부서에서는 한 0.1명의 업무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 업무는 B하고 C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주체가 명확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는 C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이렇게 협상하는 것만 부서는 된다 안 된다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믹셔, 그 해당 부서의 그 아레나를 보면 그 업의 그 목적을 보면 그 부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벤치마크 다른 회사들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 거는 실제 이 업무는 이쪽 부서 다 하고 있다. 또 그 부서의 존재 목적이고, 그래서 동종 업계들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이나 산정은 이제 투비 모습. 그래서 A팀은 현재 5명이 한 4명이 하면 적합하다. B팀은 현재 5명인데 실제는 7명이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업무 이관도 이제 그 A팀에 2명을 C팀에 1명 보내고 D팀에 1명 보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컨설턴트는 제안만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된다 할 수 없죠. 왜냐 의사결정은 고객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는 없죠. 그 제안을 이제 투비 모습, 투비 적정인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최적의 팀별로 적정 단수를 투비 모습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걸 받아서 그 발주처에서 최종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담당 임원이나 대표분들 보통 이 결과치를 보면 대표이사한테 보고하죠. 보고하면 대표이사가 정무적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항목 업무가 중복되는 거는 A팀에서 B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사 업무는 분산되는 거는 합치고 그래서 뭐 C팀하고 D팀은 부서 합쳐라 통합해라 그리고 B팀의 업무를 E팀에 넘기라 그 E팀의 업무 인원수도 인원이 많으니 이 인원 2명을 빼서 뭐 F팀에다 보내라. 또 실제 점사적으로도 본주면 공통적으로 업무량이 비효율적 업무가 있다. 뭐 대표적인 뭐냐니까 보고가 너무 많다. 보고를 매주 하는 거를 뭐 격주 좀 바꿔라. 이렇게 이제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그분이 그대로 이제 실제 투비 인력 보통 이걸 이제 투비 모습 또는 인력 재배치합니다. 인력 재배치 방안, 효율화 방안을 결과 보고서 레포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적정 업무량을 조사를 가지고 이제 모든 의사결정하는 거야. 쉽게 해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설득 작업이 기본적으로 설득 작업을 그 발주처의 담당 부서에서 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제3자가 입장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현업에 있는 팀장들 얼마나 기셉니까? 그분들 셌는데 그걸 논리적으로도 타사에서는 유사한 회사에서는 보니까 이 업무를 전부 다 B팀에서 다 하고 있다. 왜 보니까 그 B팀의 존재 이유가 그 목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 업무는 요 분들은 합치고 그다음에 동일한 업무는 하나는 부서 넘기고 이런 작업을 해서 인력에 대한 투비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효율성 관점에서 이제 적정 산출에 대한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어프로치 방법은 난이도는 높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고객사 이게 부서들하고 막 검증 작업, 검증하고 설득 작업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만 사실 그래서 적정 산정 용역을 의뢰받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들이 그러면 노동조합도 민감해요. 이게 혹시나 뭐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 적정 산정 데이터를 가지고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거래한 회사들은 발주처 목적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고 인력 구조조정은 전사 차원에서 진짜 사업이 얻어지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목적은 인사팀에서 봤을 경우에 부서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 수치화시키고 좀 바꿔보자 이런 목적으로 대부분 다 활용합니다. 실제 많은 회사들이.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들은 저희 쪽에 의뢰 받으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주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시키면 되는 거죠. 칼을 비유한다면
자, 우리 칼 가지고 부엌에 쓰면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반드시 이걸 도축장에 가면 이게 동물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른 결정된 문제지만 이 그 인사 HR에서 발주하는 요 효율성 관점의 적정이나 산주는 철저하게 조직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합니다.